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에는 또다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오전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 소식에 급격히 약세로 전환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1% 넘게 떨어졌는데요. 나스닥은 1.8% 넘게 빠지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여행주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표 항공주들이 7% 넘게 내렸는데요. 이에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1.4% 초반대까지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96선에 거래가 됐는데요. 골드는 5거래일 만에 소폭 오르면서 1,783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WTI가 0.9% 내린 배럴당 6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시각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하회한 22만 2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리턴즈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출연하는 선겸 마스터님께서 일요일 밤 9시에 초보자들도 함께할 수 있는 해외 선물에 대한 강의 준비해 주셨고요. 또 금요일 출연하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해외 선물 이동 평균선 보는 법에 대한 강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로 신세계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입장 코드는 1515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풀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오펙 회의 관련해 갖고 이제 결과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내용이 진행이 되죠. 뭐 무난하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일단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좀 다소 우려감이 좀 표현되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차트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일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적으로 내리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 의미에 대해서 다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긴축에 대한 속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빠른 한국은행에 대한 상황이 오히려 증시의 악조건에 해당이 된다. 이는 왜냐하면 실질금리가 회복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서 평가를 했었는데 오늘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시간도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시간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짙은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또 전문가의 해안이 있다면 든든한 투자 이어가실 수 있겠죠. 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명료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백신 접종 의무화 갈등에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지면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오일은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속에 오펙 플러스 결과를 대기 중입니다. 유로FX는 파월 의장의 긴축 정책 가속도 가능성 발언에 달러화가 약세폭을 축소했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기사 제목은요. Shutdown deadline fast approaching as Congress struggles to lock in deal이라는 제목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데드라인에 임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 기사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현지 시간 1일 CNN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 바로 내일이죠. 임시 지출 법안 마감일 전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미 의회 양당이 협상에 나서면서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에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00명의 상원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는 것인데요. 의원들은 결국에는 셧다운을 막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임시 지출 법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고 또 일시적 셧다운이나 다음 주까지 연장될 가능성 또한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연장 법안의 기간을 두고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임시지출 법안을 내년 1월 중순이나 하순까지 연장하고 싶어 하고 공화당은 좀 더 연장 기간이 길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임시지출 법안 협상을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상원의 모든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셧다운을 위협하게 된다면 이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미치 매커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일에는 셧다운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 2일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하지만 마이클 상원 공화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임시 예산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게 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필리버스터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법안 처리까지는 최대 9일이 걸리기 때문에 셧다운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2월 15일 부채 한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가져온 기사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 연방 정부 예산안이 합의가 돼서 좀 셧다운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산 넘어 산인 상황입니다.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처리와 또 국가 부채 한도 등의 의회 현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워싱턴 정치권이 연말 투쟁에서 좀 힘겨루기 싸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결과가 나올지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시장 이야기 좀 어떤 부분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슈거리가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증시 관련해 갖고는 이제 추수감사절 네. 연휴 끝내고 이제 연말 입법 전쟁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입법 전쟁. 근데 항상 이제 입법 전쟁에는 딜레이가 있었지만은 네. 결과는 잘 마무리가 됐었어요. 이 트러블 있는 시기에는 이제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악조건에 흐르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미크론발 관련해 갖고 내용보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포커스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오미크론발일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포커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미크론발에 대한 시황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라고 어제도 강조해 주셨죠. 예, 저는 이게 팩트예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좀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은 자, 화면 잠깐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아직까지 명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으면서 어떤 발언이 나오면 거기에 좀 시장이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계속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우리 시장 장중에 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소식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이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기대할 정도까지 좀 위험성이 있지는 않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또 모더나 CEO는 사실 효과가 델타 변이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했지만 또 화이자 CEO는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좀 각각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좀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보자고요.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자,
오미크론빨이 과연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이루올까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라고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은 팬데믹 이후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장에 대한 실질 금리 변동이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간 거는 누가 서포트를 정확하게 했죠? 페드가 서포트를 한 거예요. FMC가 서포트를 한 겁니다. 왜냐? FMC가 채권을 사들이니까. 간단합니다. FMC가 채권을 사들이니까. 시장이 굉장히 악조건을 흘러가면은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FMC가 채권을 사들이죠. FMC가 채권을 사들이면은 국채에 대한 가격은 상승하고 오히려 국채에 대한 가격은 상승하고 국채 금리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요소가 다분히 드러났어요. 이때죠, 여러분들. 이때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페드가 한 번 더 채권 매입을 할 수 있냐? 이것만 한번 가정을 열고 봐보죠. 오미크론빨이 확산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양적 완화로 돈을 더 풀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열잖아요. 시청자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페드에서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오히려 물가라고 얘기를 했죠. 네. 오미크론빨 확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물가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시장에서 걱정된다 하기 때문에 12월에 있을 페드 회의에서는 오히려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는 가정을 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오미크론빨 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페드가 갑작스럽게 궤도 변경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다분히 적다는 거죠. 돈을 더 채권을 사들이는 그 상황에 대한 연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페드가 채권을 다시 한번 사들인다라고서 가능성을 테이퍼링 종료하고 이렇게 열어버리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앵커님은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시장이 난리가 엄청 나겠죠. 그렇죠. 채권 매입을 다시 시작한다는 페드에 대한 전략이 다시 나와버린다면은 증시에는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호재가 펼쳐져요. 저는 이만은 그냥 수직 상승으로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자본이 더 쏠리는 현상이 펼쳐질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완만한 상승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구간에서 모멘텀이 오히려 멈춰 있기 때문에 상황이 오히려 물가에 대한 안정화와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증시, 미증시에 대한 부분은 완만한 상승세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사실만 딱 입증해서 본다면은 오미크론발 확산에 대한 시황은 시장에 큰 영향력이 없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왜냐? 페드가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오히려 물가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미크론발 확산이 나왔다고 해갖고 어떤 경제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큰 변화를 이루기에는 시기상 좋지가 않다라고서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해예요. 그럼 시장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이제 재정 정책 그리고 오히려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한 디폴트 위험성 가중이겠죠. 근데 이 또한 해결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대두적입니다. 자, 이번 주중에 있습니다. 주중에. 연말 이제 예산 조정에 대한 부분은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지만은 안 하면 어쨌든 간에 큰일 나요. 안 그래요? 미국 입장에서 셧다운 들어가고 그리고 딜레이가 돼버린다면은 미국은 이제 신용평가에서 강등이 되겠죠. 신용평가 강등. 신용평가 강등이 된다면은 시장의 리스크가 굉장히 증폭돼요. 미국이 이런 상황을 연출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일주일 정도 딜레이가 드러나더라도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임시예산안이 입법화가 절차대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예요. 뭐 내용을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을 지금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어떤 이제 보험,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세세하게 팔 필요는 없어요. 패스하냐 안 하냐 이것만 가지고 가능성을 열고 봐야 돼요. 미증시가 어제 16,000 레벨링을 밀리고 들어왔는데 현재 지지평가가 들어가는 부분만 좀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 전환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시적인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는 그러면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변수죠. 예. 굉장히 어떤 예상을 열고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시황에 대해서 가능성을 추측을 하고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보지만은 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수값이 너무 많아요. 갑작스레 패스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만약에 예시로 들면은 네.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측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페드가 전략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입법 관련해 갖고 이제 정치적인 트러블 내용은요, 갑작스럽게 변수가 굉장히 많이 발동되는 바예요. 네. 시장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두려움이 만약에 느끼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패스하고 그 다음부터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잠시만요. 네, 잠깐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네. 미증시 관련해 갖고 나스닥이 어떤 랠리성을 좀 들어가고 있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네.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채널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이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5,000 레벨링까지 하단이 열려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접근성은 굉장히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바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만약에 미증시가 하락폭을 크게 내려가려면은 15,000이 깨지면은 한번 쇼장이 굉장히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쇼장이. 일시적인 셧다운에 들어서게 된다면 한번 하락이 크게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미증시는 미리 좀 얘기 드리겠지만 관망을 분위기를 보고 다음 주에 다시 매수 자리가 나오는지 네. 입법 관련해 갖고 절차대로 무난하게 통과되는지 패스 보고서 판단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단타적인 자리는 굉장히 많이 놓여요, 사실. 근데 어떤 방향성만 추구한다면은 그 가능성을 오히려 많이 열고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국내 선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사실 네. 이제 국내 선물 이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굉장히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코스피를 선물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 코스피를 여러분들 이제 요새 시장 안 좋죠? 예, 차트 한번 보세요. 시장 안 좋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제 2,600선까지 접근을 한다면 지금 오늘 2,900선이 있는데 확대해서 더 보게 된다면은 오늘 종가 국내 선물 포인트가 389죠. 이게 선물 수치예요. 그냥 2,900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900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매도 포인트를 더 보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강요했던 거 뭐냐면은 일목균형표의 파란 구름. 굉장히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 구름대가 한 번 더 나온다면은 매도선에 집중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수익을 크게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전과 같은 차트에서 어떤 그림에 대한 형태로 가능성이 내비쳐지냐? 이 왼쪽 네모와 같은 그림이에요. 이 추세를 한 번 더 노려야 돼요. 이 추세를. 국내 증시는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실질금리, 미국은 지금 밑에서 실질금리가 버티고 있지만 한국은 달라요. 실질금리가 회복 속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 하락 속도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국내 선물에 대한 방향성은 앞으로 하방권에 좀 더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제 5분 동안 한 번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질문 타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내 선물이 왜 하방으로 가냐? 미증시는 아직 상단에서 버티고 있어요. 16,000에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코스피로 따지자면 3,400선까지 도달하고 3,200선에 머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증시는. 근데 왜 코스피는 왜 이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었는데 자, 화면 전환 한 번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실질금리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실질금리. 자, 여러분들 이 빨간 선이요, 한국에 대한 궤도는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도 올라갈 때 조정권이 들어가겠죠. 그건 언제겠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했을 때예요. 내년 1분기 끝나고 그 가능성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미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이게 회복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난 1년간, 1년 반 동안 양적 완화에 대한 시장이 돈을 풀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증시에 쏠렸던 돈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미국보다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왜냐? 금리를 빨리 올리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올리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금리가, 한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금리가 정상화로 더 빨리 들어가는 거죠. 그럼 실질 금리도 빨리 올라감으로써 한국은 위험자산인, 이제 위험자산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주식을. 상대적으로 예치금 자산 대비 평가를 해갖고 위험자산에 돈이 빠져나온 현상이 더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은 매도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익성을 내려면은 매수에 대한 수익보다 매도에 대한 접근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한 번 더 찬스가 옵니다. 그러면은 국내 선물을 보실 때 가장 이상적인 태도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파란 선과 빨간 선이 있죠. 일목균형표 보실 때. 그러면은 수익성이 가장 높은 지점은 이 파랑선이에요. 파랑선. 아직까지도입니다. 그럼 이 수급이 한 번 더 뒤틀리겠죠. 그때 이제 매도선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회가 옵니다. 또 수익이 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되고 있어요. 그럼 저 같으면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빨간 선이 나온 거는 지금 매도 추세 내에서 조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조정입니다. 이거는 조정. 다시 한번 이걸 연출하는 걸 봐야죠. 이때 수익성이 제일 크게 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걸 노리셔야 돼요. 국내 선물에 대한 장점이 뭐예요? 매도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강점. 이게 굉장히 대두대가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번 주 중까지는 오늘 내일 있는데 미증시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는 유가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고, 유가 오늘 결과 발표 나오면은 이제 오펙에서 증산을 멈추겠다라고 가능성이 내수되면은 이제 64달러 이 인근에서 매수세 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종목군에서 수익성이 크게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는 굉장히 이슈가 많은 주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시지출 법안 데드라인이 또 12월 3일 앞두고 있고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12월 2일 열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황을 좀 잘 살피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투자 팁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5일이 이제 계속해서 추풍낙엽 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마스터님.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차트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예. 제가 이거 아까부터 계속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어떤 흐름 보이고 있나요? 네, 지금 여기 이 차트에 대한 흐름 보이시죠? 이 차트에 대한 흐름,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가 85달러에서 지금 63달러까지 내려왔죠. 지금 네. 64달러 내외에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막 생긴 저점 있죠. 이게 진짜 핵심 자리예요, 여러분들. 오늘 생방 중에 오게 됐는데 지금 23시 17분 지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오펙이 결과 발표를 했는데 네. 잠정 중단, 증산 계획 중단 발표가 떠버리잖아요. 예. 여기가 손절 자리 잡고 그냥 매수 자리 보시면 돼요. 재반등 들어가요. 포인트 한 번만 더 짚어주시죠. 자, 지금 저점 생긴 데 있죠. 62.43포인트입니다. 60.43포인트.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오펙 결과 발표 보고 증산에 대해서 중단하겠다. 그럼 여기가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포인트가 쉽죠. 네. 그럼 지금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게 뭐예요? 결과 발표 기다리는 거예요. 오펙 관련해서 증산을 중단하는지. 제가 이 차트를 어제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는 제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여쭤봤네요. 네, 여기까지는 내려오겠다 이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는 게 일단 네. 결과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오펙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뭐예요? 오미크론 빨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SPR 방출이에요. 단순해요. SPR 방출이 뭐예요?
미국에서 재고를 쌓아놓잖아요. 혹시 모를 위험성에 대비해서. 유가가 너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미국이 방출했는데 혼자서는 너무 양이 적어요. 중국 도와줘. 한국 도와줘. 같이 방출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역사상 여태까지 모든 방출에는 유가가 하락했다라고서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네. 한 주 동안 어마무시하게 내려왔죠. 그죠? 한 주 동안 어마무시하게 내려왔습니다. SPR 방출 때문이에요. 결정된 거는 여러분들 지난주죠. 지난주 이 자리예요. 결정되고 나서 그냥 수직 하락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지지 포인트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는 62.43포인트입니다. 네.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일단 당일에는. 근데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려면은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 중단하겠다라고 검토되면 공급량에 대해서 축소 과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펙이 그냥 정말 한마디로 싸우면은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미국이랑. 아, 나는 유가 내려가는 거 못 막아. 야, 우리 그냥 멈춰버리자. 우리가 뭐하러 증산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시장이 또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 짚어주셨습니다. 해당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거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모든 질문들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볼게요.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해왕님께서 달러 고점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거래해야 하나요? 유로 매수로 대응하면 될까요? 아, 좋은 질문인데 유로 매수는 안 좋다 이거예요. 유로 매수는. 안 좋다.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이 팩트로 봤을 때 수익성이 좀 많이 나는 종목을 체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건 뭐예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건? 많이 상승한다는 것? 그지? 한 방향성을 가진다는 거죠. 선물에 대한 주식은 뭐 많이 상승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네. 선물에서는 매도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달러가 6월 이후부터 상승세를 궤도로 올라갔던 거는 제가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반영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 지금은 달러 관련해 갖고 시황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예. 이미 다 오픈이 그죠? 되어버렸기 어떤 시장에 대해서 시황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 중이라면 원웨이에 대한 상승 흐름을 그려가는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달러에 대한 고점이 나왔다는 내용은 여러분들 이 왼쪽 6월부터 올라왔던 상승에 대한 추세가 이제 시장 반이 끝났다는 의미지 여기서 유로를 반대로 보세요. 지금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유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질문에 대한 의도가 유로기 때문에. 유로도 좀 네. 테이퍼링에 나선다라는 그 기대감이 나와야지 상승세를 뚜렷하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보고 싶다라는 가정을 열게 된다면 네. 제가 말한 고점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흐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저점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유로가 이런 표현이지 여기서 매수 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박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모멘텀이. 이 임금 매물대에서. 그럼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평가값이 돼도 될 거예요. 시장 반이 끝났기 때문에. 어떠한 시황도 지금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유로를 매수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영매매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영매매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유로를 매수 보고 싶다면은 저점 인근에서 계속 매수 시도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단기적으로 보시려면. 근데 이거는 이전과 같은 어떤 유로 매도에 대한 흐름을 V자로 올라갈 만한 지금 시황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방향성이 이젠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만약에 제가 찬스를 보여드린다면 그때 얘기했다시피 자, 지금 미국이 테이퍼링을 해갖고 효과가 이만큼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반대 통화인 유로가 테이퍼링을 진행한다고 가능성을 뿜뿜한다면, 내뿜는다면 그럼 그때가 유로가 올라가겠죠, 반대로. 네. 그때 찬스가 되죠. 그럼 우리는 통화 정책을 보면서 딱 느껴야 되죠. 만약에 라가르드 총재, ECB 이제 위원이 총재가 우리 곰곰이 생각했는데 물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 야, 우리도 하자 그냥. 갑자기 나와서 이런 소리 딱 대두돼 버려요. 그러면 유로가 그때 수직 상승합니다. 어디 자리에서 잡아도 수익 나요. 네, 딱 저 빨간색 화살표 정도로 오를 것 같은데. 네, 어디에 잡아도 수익 나요. 그럼 네. 그때 타이밍을 고려서 해야지. 그러면 3개월 동안 그거 기다릴 거예요. 그건 아직 시사도 안 하는데 22에서 그 테이퍼링을 시사도 안 하는 상황 내에서 유로 매수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 이거예요. 저는 내년에 네. 보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그걸. 아, 내년쯤? 왜냐면은 지금 ECB에서 하고 있는 게 PPP 대출이에요. 예, 예, 그 대출 프로그램 종료가 내년 3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3월 종료 이후에 어떤 가능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단순히 어떤 가능성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오히려 통화 관련해 갖고 유로는 건들지 않을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수익성이 가장 크게 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이제 미증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가능성이 아직까지 놓여 있는 상황이고, 아,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오펙 결과가 나온다면은 매수 봐야죠. 예, 지지 받고 올리는 건데 그냥. 그죠?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그러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오히려 이제 기다렸다가 오펙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나서 유가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히려 미증시를 보거나 또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를 보고 유가를 보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송성희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내년 1월쯤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 한 번 더 올리기 전인 3, 4월경 선 반영해서 코스피가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해도 좋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이제 일단은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지금 1월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시장이다. 국채금리, 한국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서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라면요. 네.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죠? 공부하고 싶죠, 여러분들? 네. 시장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갖고 싶죠. 좀 견해를 넓히고 싶죠. 예. 그럼 국채 공부하세요. 정말요. 주식 공부하기 전에 국채부터 공부해야 돼요. 이건 진심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주식이 접근성이 쉬워가지고 이제 법인을 평가를 하잖아요. 어떤 회사를 평가하고 가치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채권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투자할 기회가 없으니까. 왜 없어요? 이자가 너무 싸서. 간단하죠. 10년 동안 이자 2% 준다고 치면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그죠? 네. 근데 이해를 해야지 경제에 대한 흐름이 보여요.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거래량보다 국채에 대한 거래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기준표가 돼버려요. 코스피 시장을 분석할 때 이런 유동성 시장이 마감을 짓고 긴축을 시도할 때 국채가 제일 먼저 평가되는 게 그 국채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이 다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신 뉴스를 본다든가 국내 이제 뉴스를 보게 된다면 국채에 대한 흐름을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생략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왜냐? 모르니까. 이게 뭔데? 이거 뭐 돈도 안 되는 거잖아.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해요.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1월에 기준금리가 인상한다는 거는 국채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거고, 내년에 포인트가 보이는 게 2차례 인상이에요. 1월에 들어가고 한 차례 더 인상이 들어가겠죠. 그때 이제 저점에 대한 표현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올 거라고 평가를 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현실적인 답안에 있어서 코스피는 3,400선은 앞으로 깨기 힘듭니다. 언제 동안요? 한 5년 예상하고 있어요. 초장기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안 좋은 뉴스일 수밖에 없죠. 그죠? 앞으로 가치 주는 상가 이제 투자를 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평가가 절하될 것이다.
오히려 성장주 위주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 게 수익성이 가장 대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출이 드러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코스피 3, 4월간에 설문 반영돼서 바닥 한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닌 모멘텀이 장기간 드러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는 상승 전환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가치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이상입니다. 네. 또 주식 시장보다도 국채 시장이 훨씬 더 움직이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채를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팁을 챙겨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증 남아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0.33% 내린 15,81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48% 하락한 1,77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1.27% 내린 6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1% 상승한 1.13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개장 파동까지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상품별로 팻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스닥 매도인가요? 네, 오늘 데일리 기준 평가예요. 저는 미증시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오늘 기준 평가에 있어서는 매도를 보는 게 가장 우세적이에요. 3거래일 연속 좀 하락세네요. 네,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면 이제 디폴트 위험성이 가중되는 상황에 아직 입법을 좀 패스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입법 패스하고 매수세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금 지금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지금 보시면은 차트 흐름에서 가장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15,950포인트. 예, 여기 저항력 한번 체크 들어가야 됩니다. 15,950포인트. 지금 위치값이 반등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15,950포인트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매도 보시면 돼요. 저항력 모멘텀을 만난다면. 아시겠죠? 데일리는 여러분들 데일리 파동은요. 이게 차트 파동 보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 줘야 돼요.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소급 뭐 단타 친다 뭐 한다면서 막 10번 거래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계좌 이제 무너져요. 한 두세 시간 동안 한 자리 와요. 거의. 종목별로. 네. 거의 한 자리 두 자리밖에 안 와요. 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너무 매매를 무리해서도 안 되고 예. 위치값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 좋은 자리에서 진입해서도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채널링에 대한 핫방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준표대로 보대 15,950포인트 저항력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 매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셔야 또 안전한 또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 현재 구간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드는 좀 혼조세 보이고 있고 정확한 방향성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확인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관망이네요. 네. 제가 골드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이제 금이 어떻게 앞으로 장세가 펼쳐질까라는 얘기 가능성에서는 금이 당분간은 좀
박스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평가. 그 네. 이후에 어떤 시황이 좀 전개가 됐을 때 그때 매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매수로 폭발한다. 이 정도 시그널은 제가 봤을 때 무리일 것 같아요. 네. 달러 흐름도 이제 고점에서 매물대가 계속 멈출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해갖고 국채가 큰 변동성을 일으킬 요인은 적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뭐 추후에 사실 이제 상승을 기록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 뭐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기는 힘들고 1.4%대, 1.6%대 미국 국채는 계속 주춤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달러도 상단 위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가장 안 좋은 투자에 대한 종목은 저는 골드지 않을까. 네. 네. 왜냐하면 어떠한 방향성을 쥐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처로서 어떤 방향성으로 수익을 좀 평가하기에 가장 힘든 종목이 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예전에는 안전자산으로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안전자산으로 좀 취급도 안 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무조건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나요? 네, 근데 여기서 선물 개념에서 안전자산이라는 평가는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개념인데 네. 지금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화폐 대비 평가해서 어떻게 보면 현물성을 네. 가장 높이 평가하는 자산이다라고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을 안전자산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뭐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본이제. 그쵸. 금이 화폐다. 금이 화폐다. 화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어보면 느끼는 건데 화폐는 발행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네. 한낱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번 유동성 시장에서도 확실히 느껴지는 게 예. 맘만 먹으면 찍어내는 게 돈인데 그죠? 어떻게 이게 화폐로서 가치 평가 이제 어떤 자산으로서 굉장히 평가가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계기였어요. 근데 결국 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1700 이제 중후반대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전체 금 시장 여태까지 역사를 본다면은 상단 위에서 놀고 있죠. 네. 네, 상단 위에서 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는 지금 금이 어떤 방향성에 대한 흐름을 가지기에는 지금 평가가 좀 다소 힘들다는 점 이렇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지난 10년간 왔던 금의 흐름에서 상단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금이 높이 평가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최근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거리를 가지고 있는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빠밤, 역시나 관망이네요. 네, 이게 어떻게 트레이딩 관점을 좀 가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만약에 내가 좀 장기 포인트로 다시 한번 진짜 크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사실 오늘 저점 있죠. 62.43포인트. 예. 여기 손절 잡고 가셔도 괜찮아요. 매수 보셔도. 근데 제가 관망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거의 이제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속하지 않거든요. 이제 장기성으로 좀 보유하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65달러 이탈이 드러난다면은 저점 포인트 확실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단기 포인트로 좀 집중을 한다면은 자 63.50 있죠. 여기 잡고 매수 보셔도 괜찮아요. 여기 잡고. 근데 다소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사실. 그래서 제가 관망을 드렸던 이유는 이 이탈이 드러난 다음 매수세를 봐도 저는 충분히 수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추세가 확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변곡이 저점이 잡혔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오펙에 대한 결과론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시장을 평가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모멘텀을 잡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사실 미국도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다라고 제가 느꼈던 게 전략적 비축유에 대해서 속도를 우리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에너지부 차관이. 그러니까 야 너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나 덮을 거야. 예. 너네 한 번 더 나오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 전쟁이에요. 근데 네. 미국이 이렇게 정말 나서는 이유는 단순해요. 물가 때문이잖아요. 시장이 너무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유가를 낮춰서라도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빨리 개시해야 되는 시점. 이게 연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미국이요 네. 이거 유가까지 급등을 또 다시 하는 상황 연출해 갖고 물가가 오버슈팅 돼버린다면은 저는 빅쇼트 한번 올 거라고 판단도 하고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락장이 드러날 가능성. 달러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네. 지금 달러는요 이미 가치 훼손이 엄청나게 드러났어요. 사실 미국이 부채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선이죠. 유가를 보실 때 지금 물가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미국 물가예요. 미국 물가. 자 잠시만요. 자 이거 좀 지우고 물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자. 파월 의장이 계속 물가 요즘 물가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지금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미국 물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이제 2.8% 9%인데 지금 거의 접근을 다 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최근 이제 비축유 방출하고 물가가 다소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죠. 결과가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결과가. 근데 여기서 이제 유가 전쟁이 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오펙하고 미국과의 싸움. 오펙은 높은 단가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증상 활동을 멈출 가능성이 실현되는 거고 미국은 비축유를 방출해서라도 물가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고. 근데 사실 이제 미국이 요청은 몇 번 했잖아요. 오펙 친구들한테. 야, 너네 이제 좀 증산을 늘려봐. 했는데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어떻게? 당연히 러시아랑 사우디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오펙 플러스 친구들 중엔 이제 1군이죠. 1군. 뭐 축구로 따지면 메시랑 호날두 뭐 이 정도예요. 오펙 플러스에서. 근데 이 친구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 친구들이 너무 당연하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보복성, 협박성 멘트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너네 안 하면 나 더 방출할 거야. 더 빠르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오펙 회의 일단은 보고 결정을 하자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상황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일단은 마무리 짓는데 제가 조금 마무리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네. 여러분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아우,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왜 경제가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경제가 쉬우면요 떼돈 벌죠. 변화하는 습관에 익숙해지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미국 부채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요, 제가 이 차트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마무리.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아요? 영어로 나오니까 잘 이해 못 하시겠죠. 그래프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미국 페드에 대한 자산입니다. FOMC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자산이라고 평가를 해요. 왜 자산이에요? 자, 미국 정부랑 FOMC는 독립기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페드에서 다 사들이고 있는데 이게 지난 2008년 리먼 때부터 계속 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달러가 지금 고작 이제 종이 쪼가리로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냥 무작위로 찍어내면서 그냥 사들이는 방식으로 펼치고 있는데 뭘 위해서? 단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서 잡고 있지만은 과연 이 달러라는 게 정말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평가가 될 것인가 라는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은. 만약에 페드에서 이 정도로 사들이지 않았더라면은 사실 한번 제대로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죠. 미국이. 근데 이번에 팬데믹 형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숫자만 보더라도 어마무시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9,000조예요. FMC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이 9,000조. 9,000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돈을 찍어냈어요. 어떻게든 살리자고. 그래서 빨리 테이퍼링을 진행하려는 이유도 있는 거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래서 달러에 대한 존폐 가능성이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 초거시적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시장이 반영을 일으키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언젠간 한번 터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자, 오늘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얘기하고 끝냈는데 자, 여러분들 경제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쉽다면은 누구나 돈 벌겠죠. 그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근데 돈을 많이 벌려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방금 보셨던 그래프처럼 뭐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 변화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고정관념으로 어떤 결과값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사상은 웬만하면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런 사상을 가진 분들일수록 경제, 금융에 대한 시장에서 제일 빨리 무너져요. 변화에 익숙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참고로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